하루는 인생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CBD의 주거용 임대료는 올해 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클랜드 CBD 시장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주로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소형 아파트이며 대부분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의 임대료는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공실률이 증가하며 급락했습니다. 테넌트 서비스가 수집한 채권 데이터에 따르면 CBD에 새로 입주한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2020년 3월 폐쇄 직전 주당 $420에서 $450인 반면 투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같은 기간 동안 $540에서 $593였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오는 유학생 수가 봉쇄 기간 동안 줄어들고 이미 많은 수가 본국으로 돌아오며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주당 $365까지 떨어졌고 투베드룸 아파트는 주당 $470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에 따르면 뉴질랜드 내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 수는 첫 번째 코비드 봉쇄 직전인 2020년 2월 8만 4천 명에서 지난해 말 3만 1,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9월 말 현재 5만 5천 명의 유학생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의 평균 CBD 임대료는 원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주당 $460, 투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593까지 오르며 코비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차기 총리는 여름 동안 국회 폐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새 정부가 구성되면 국회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더 오랫동안 운영될 것이며 새해에는 더 일찍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모닝 리포트에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럭슨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일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낸 다음 새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서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은 변화를 위해 투표했으며 우리는 일을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나중에 끝내야 한다며 우리는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럭스는 액트 및 뉴질랜드 퍼스트와의 연합 협상에서 좋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최종 협약은 11월 3일 57만 표의 특별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럭스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대한 뉴질랜드 입장에 대해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현 정부가 뉴질랜드 상황 대응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전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긴밀히 관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양측이 국제법과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록스는 유엔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때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한지구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 기부했습니다. 원조 결정은 퇴임하는 크리스 히킨스 총리의 원조 자금에 대한 성명서와 함께 럭슨과 협의한 후 내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저신다 아던 전 총리가 3월 15일 모스크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놀랄 만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수요일 저녁 트윗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저신다 아던을 청문회에 불러 뉴질랜드 국민에 대한 이 끔찍한 투명성 부족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공격 당시 부총리였던 피터스는 이 기본 정보를 숨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아던은 첫 번째 총성이 발사되기 몇 분 전 자신의 사무실에 테러리스트의 선언문이 전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던은 나는 공격이 일어나기 9분 전에 발송된 선언문을 받은 30명 이상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그것은 위치도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내 사무실에서 받은 지 2분 이내 국회 보안팀에 직접 전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크 테러 공격과 관련해 왕립위원회는 국회 서비스가 상황 처리에 있어 합리적 시간 내 이메일과 관련해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총리 대변인은 피터스의 트윗이 완전히 부정확하다며 트윗을 삭제하고 정정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대변했습니다. 국민당은 노동당의 국민의 이목을 끄는 몇 가지 운송 프로젝트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선거 전에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었습니다. 노동당 정부의 도시와 공항철도 연결 계획은 6년 전 약속된 이후 거의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국민당이 취임 첫 100일 이내에 경전철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비전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민당의 100일 계획 중 LGWM인 Let's Get Wellington Moving 프로그램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철회할 것을 밝혔습니다. 액트 역시 이 계획 폐기를 지지했습니다. 국민당의 교통정책은 이미 자금이 할당된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당의 지원을 확인하며 여기에는 왕가파라우아 반도와 레드베일의 일본 국도 사이에 7km 길이의 새로운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타큐와 레빈 사이의 새로운 24km 4차선 분할 고속도로와 헛벨리의 멜링 인터체인지가 포함됩니다. 또 하나의 오클랜드 하버 브릿지 건설에 대해 국민당은 최소한 오클랜드 노스쇼어와 CBD 사이의 추가 도로 연결을 제공하는 두 번째 교량 건설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당은 웰링턴의 기존 마운트 빅토리아 터널과 병행해 더 넓은 두 번째 터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창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어떤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각 당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당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정당은 정부 지출이 너무 높다는 데 동의하지만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셔널당은 공공부문 지출을 6.5% 줄이겠다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일부 경고에서는 의료와 교육, 치안과 최전선 국방은 삭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는 내셔널의 6.5% 삭감은 너무 적고 더 큰 비용 절감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젤 퍼스트는 정부 지출을 줄이려면 있으면 좋은 것 중 일부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셔널당은 실업률과 복지 혜택을 계속 늘리겠지만 물가를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춰서만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CPI나 임금 인플레이션인 연금 요율이 계산되는 방식 중 높은 쪽으로 급여를 인상해 왔습니다. 내셔널과 액트는 뉴질랜드의 인구 노령화로 인해 결국 연금 수령 연령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피터스는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은 상당히 다른 세금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내셔널의 140억 달러 세금 계획은 외국인 구매자가 뉴질랜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의존했으며 이는 외국인 주택 구매자를 금지하는 뉴질랜드 제1노동당법 변경을 취소할 것입니다. 엔젤 퍼스트는 면세 한도를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내셔널당은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인하를 제공하기를 원했으며 액트는 소득세 구조를 평준화하고 세율을 인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당의 경찰 대변인은 갱단 패치 금지 계획이 효과가 없을 경우 국민당은 갱단 얼굴 문신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경찰 장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크 미첼은 갱단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체포될 때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될 것이라고 체크포인트에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영장 없이 폭력 단원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재산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단원끼리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산 통
통지서를 발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첼은 소셜미디어에서 갱단 활동도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갱단 활동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메타의 CEO와 회의를 갖고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크 저커버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지 임원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및 메시징 서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첼은 아직 경찰 장관직을 맡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하럴, 스타프, 인터스tat 코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8원 1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6원, 한국에서 받을 때 780원 24전입니다.